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이한이 할아버지입니다. 오늘도 하루 10분 아가랑 소곤소곤 중에서 동화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키다리 아저씨로군요. 편지글 소설로 유명한 키다리 아저씨를 읽었어. 어려운 환경에도 구김살 없는 성격으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해가는 여주인공의 멋진 성장 소설이야. 후원자의 도움으로 대학 진학을 하고 작가가 되는 과정에서 1910년대 미국의 대학, 직업, 결혼 등의 생활을 엿보는 재미도 있단다. 3월 5일 키다리 아저씨 3월이에요. 벌써 얼굴에 스치는 바람이 따사롭게 느껴지니 이제 완연한 봄이랍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검은 구름이 흩어져 날리고 있어요. 비가 올 모양이에요. 까마귀 떼가 어찌나 요란스럽게 우려대는지 당장 읽던 책을 덮어놓고 언덕으로 뛰어나가고 싶은 지경이에요. 나가서 바람과 달리기 시합이라도 하면 한결 후련할 것 같은데. 지난 토요일에는 질척한 시골길을 7km나 달리며 여우사냥놀이를 했어요. 3명의 학생이 여우가 되고 27명이 사냥꾼이 되었는데 저는 그 27명에 끼었어요. 우리는 여우들을 쫓아 진흙탕에 빠지기도 하고 늪지대 근처에서 헤매기도 하고 언덕을 오르기도 하면서 하루 종일 여자들이 무슨 군인 훈련처럼 과격한 놀이를 했답니다. 학교로 돌아왔을 때는 얼마나 배가 고프든지 허겁지겁 먹고는 골아 떨어지고 말았지요. 참 아직 시험에 대해 아저씨께 말씀드리지 않았지요. 이번에는 모든 시험에 통과했어요. 이젠 시험 보는 요령을 터득했으니 결코 낙제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겁니다. 1학년 때 그 원수 같은 기하학과 라틴어만 낙제하지 않았어도 우등생으로 졸업할지도 모를 텐데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지금 행복하다면 그 이상 무엇을 바라랴 라는 말이 있잖아요. 멋있는 말이죠. 요즘 배우고 있는 고전에서 베낀 거랍니다. 아저씨는 햄릿을 읽으셨나요? 만일 읽지 못했다면 꼭 한번 보세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저는 그동안 셰익스피어에 대해 수없이 들어왔지만 직접 읽기는 처음이랍니다. 그런데 말로만 들을 때에는 미처 상상하지 못한 감동이 느껴지더군요. 이렇게 멋진 말들이 씌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아저씨, 예전부터 저에게는 책을 읽을 때마다 나오는 버릇이 있어요. 뭐냐고요? 멋진 상상을 하는 거죠. 매일 밤 잘 때까지 제가 읽고 있던 책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현재 저는 오피리아입니다. 그것도 아주 영리하고 사려 깊은 오피리아예요. 그래서 햄릿을 위로해주고 또 아픔도 함께 해준답니다. 그러나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혼도 내주죠. 감기에 걸리면 목에 찜질도 해주고 옷 입는 것도 좋아주고요. 그렇게 해서 햄릿의 우울증을 완전히 고쳐주었어요.
왕과 왕비는 바다에서 조난당해 죽은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햄릿은 아무런 장애 없이 결혼해서 덴마크를 다스리고 있답니다. 햄릿은 정치를 아주 잘해요. 저는 그의 곁에서 자선사업을 하고 있지요. 아저씨, 실제로 저는 고아원을 몇 군데 세울 거예요. 셀린의 집과 같이 가정적이고 이상적인 분위기의 고아원을요. 만약 아저씨나 다른 후원회 위원들께서 참관하고 싶으시다면 기꺼이 안내해 드리겠어요. 그곳을 견학하신다면 많은 것을 느끼실 거예요. 덴마크 왕비 오피리아 올림. 3월 24일. 키다리 아저씨, 저는 아무래도 천국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누릴 것 다 누리고 차지할 것 다 차지했는데 어떻게 죽은 뒤에까지 좋기만을 바라겠어요. 그렇다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제루샤 에벗이 해마다 학교 교지에서 모집하는 단편소설에 당선된 거예요. 그것도 4학년을 제치고 말이에요. 학교 역사상 처음이랍니다. 상금도 있어요. 25달러씩이나요. 게시판에 제 이름이 나붙은 것을 봤을 때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였어요. 아저씨, 정말 제게 작가적 재능이 있나 보죠. 그런데 막상 당선되고 나니 리펫 위원장님이 더욱 원망스럽더군요. 장래 대작가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제루샤 에벗이란 시시한 이름을 붙여주었으니 말이에요. 겨우 학교 주최 공모에 당선되고서 너무 과대망상을 하는 건가요? 두 번째 기쁜 소식. 올봄에 공연될 야외극 뜻대로 하세요에 저도 나가기로 했어요. 로잘린드의 사촌인 실리아 역으로요. 세 번째 기쁜 소식. 이번 금요일에 줄리아 셀리와 함께 뉴욕에 가기로 했답니다. 줄리아의 삼촌 저비스 펜들턴 씨의 초대로 함께 연극을 보기로 했거든요. 그 전에 줄리아는 자기 집에 가서 자겠지만 저와 셀리는 마더 워싱턴 호텔에서 묵을 거예요. 아, 이보다 멋진 일이 또 있을까요? 저는 이제껏 진짜 배우들이 공연하는 연극을 본다거나 호텔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언제인가 천주교 성당에서 고아들을 초대해서 연극 구경을 시켜준 적은 있지만 그것과 이번에 볼 연극은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볼 연극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햄릿이에요. 저는 그동안 4주일간이나 셰익스피어 강의를 들은 덕분에 햄릿에 나오는 대사를 거의 외운답니다. 아, 마음에 들떠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삶이란 참 아름다운 거군요. 그럼 안녕. 금요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주디로부터. 추신. 오늘 시내에 나갔다가 전차에서 한쪽 눈은 푸르고 다른 한쪽 눈은 갈색인 사람을 봤어요. 그런 사람은 탐정소설에서 악당으로 나오면 꼭 맞겠죠. 아가야,
주인공이 꿈을 키워가며 매일 기쁘게 살아가듯 엄마는 요즘 너랑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무척 행복하단다. 하루하루 커가는 우리 아가를 느낄 때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구나. 엄마도 일기를 우리 아기에게 쓰는 편지글처럼 써보면 어떨까 싶어. 내가 나중에 커서 보면 조금 쑥스럽긴 하겠지만 신기할걸. 너의 역사니까 말이야.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태교동화를 이한이가 커서 다시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 아주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뭔가 가슴 속에 남아있는 느낌은 있을 거예요. 오늘도 할아버지의 태교동화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